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재 육성 체계에 따라서 교육 요령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그 학습 목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업에 계신 실무자분들, HRD 담당자라면 네, 계층별 교육 체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각 직급들이 있고요. 각 직급들별로 역량들이 규정이 되고, 그 역량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교육 체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램에서 보시다시피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더, 스스로 이제 어떤 독립적으로 실무를 진행해 나가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뭐 주임사원급도 실무 리더, 뭐 이렇게 도전 리더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뭐 과장급의 성과 리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전문 직무 교육도 있죠. 전문적으로 각 직무별로 좀 다르게 예,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도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뭐 해외의 어떤 업무들, 제휴 업무나 아니면 뭐 수출입 업무들을 하는 분들은 이런 해외 외국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기계발과 관련된 것들, 뭐 여러 특별 교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 구분들은 사실 정해진 건 아니고 회사별로 그 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예, 그 계층별 교육을 만들게 되죠. 네, 가끔씩 이렇게 HR 담당자분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보다 보면 이런 게시물들이 있어요. 예, 교육 체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 외주 형태, 교육을 외주 형태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HR 담당자들, 어떤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외주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별 교육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역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량이라는 것을 뭐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보통 역량이라고 하면 네, KSA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스킬과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특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스킬, 기술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또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역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직무 기술서와 관련돼서도 이게 연관이 꼭 됩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은 KSA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구 분석이라는 것을 처음에 진행을 해요. 우리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현재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좀 부족한 능력이 뭐고 그래서 필요한 교육이 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일단 합니다. 자, 뭐 출발점 상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바람직한 상태는 뭔가요를 먼저 규정을 해요. 이때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고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네,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우리 회사에 성과 잘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과를 잘 내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세요? 혹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구성과자분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나오겠죠. 어떤 내용들, 뭐 역량일 수도 있고요.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현재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일 수가 있어요. 상태. 현재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보통 설문을 활용을 합니다. 네, 설문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요 갭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성과자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들 대비해서 현재 구성원들이 부족한 역량이 있죠. 그게 바로 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예, 교육의 어떤 니즈, 네,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성과자들은 A와 A, B, C, D라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 현재 구성원들은 A와 D와 관련된 역량만 갖추고 있다라고 했을 땐 B, C 역량을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서서 이제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을 한 다음에 역량을 규정을 한 다음에 요것들에 대비해서 설문을 돌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A, B, C, D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량, A, B, C, D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해서 설문을 돌리면 그 중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그 역량들이 있겠죠. 그 역량들을 이제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람직한 상태, 구성과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역량 모델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일단 역량들을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나 설문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갭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워야 될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목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자가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물체를 자로 이렇게 치수를 잴 수가 있는데 이 치수를 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뭘까요? 자로 어떤 물건의 치수를 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의 이 센치 있죠. 네, 센치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는 뭐 1cm다.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물건의 어떤 길이를 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금 치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상 물체를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학습 목표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전에 학습 목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습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개는 훌륭하다라는 요즘에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이제 이런 강의 자료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강영욱의 조련사가 등장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그 강아지들한테 이 조련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강영욱 조련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강아지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엉덩이를 깔고 앉기를 원한다. 그게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을 했을 땐 강영욱 조련사가 간식으로 그 행동을 유도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말 안 듣는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간식 냄새를 일단 맡게를 하고요. 맡게 하고 그 강아지가 그 강영욱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를 깔고 앉는 이렇게 앉는 행동을 했을 때 간식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 행동, 강아지가 이렇게 앉는 행동을 통해서 이게 학습이 됐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 목표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서술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작에 대한 학습 목표를 좀 제시를 할 때요. 자, 10분 이내에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 이내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불량률을 1%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외형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학습 목표의 역할은 뭔지, 아까 앞서서의 학습 목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기준, 척도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습 이전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10분에 5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학습을 한 다음에 10분에 7개를 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2개 정도 그 물건 제작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습 효과는 2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학습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학습 이후의 어떤 상태를 학습 목표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제작할 때는 10분에 7개 이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이게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분에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이 학습 목표에 미달하게 되는 그 교육 성과가 나오는 거죠. 네, 뭐 8개 이상을 만들다 하면은 학습 목표 대비해서 초과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런 향상된 모습을 명확하게 측정을 하고 확인하는 게 학습 목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바로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학습 목표라는 것을 기술을 할 때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기술을 할 수가 있지만 많은 강의들은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강의들이 많죠. 학습 목표를 기술하기 어려운 강의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동 동사라는 것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층적 영역, 심체적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체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몇 개 수준으로 조립을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지적 영역, 사람이 그냥 인지하고 있는 그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동 동사를 통해서 뭐 지식 측면, 이해 측면, 적용 측면, 분석 측면, 평가 측면, 종합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행동 동사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동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제3자가 봤을 때도 명확히 드러나는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 동사들을 사용을 한다. 이 예시는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학습자 행동 동사들이 많이 다르게 조금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외에도 인터넷 그 서칭을 하시면서 행동 동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많은 학자들의 그 행동 동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학습 그 목표를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습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 학습 목표는 A, B, C, D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학습의 그 대상들, 변화의 대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정도들이 드러나야 된다. 앞서서 이제 예시로 드렸던 그 학습 목표를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담당자라면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좀 규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당부드렸던 게 있죠. 교육 의뢰를 드릴 때 1차적으로 그 교육을 의뢰해드리는 배경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요청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학습의 커리큘럼 혹은 학습 목표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를 규정하는 역량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도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강사분들이나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한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